네, 여러분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요. 지금까지는 이제 부정청탁이 뭐고 부정청탁을 하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예외 사유로 부정청탁이 아닌 걸로 보는 건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법은 크게 두 파트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정청탁하지 마라. 그리고 금품수수하지 마라. 자, 이제 부정청탁하지 마라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큰 원칙과 예외를 배우신 거고요. 금품 수수하지 마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까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 금품 등이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앞부분 페이지를 보시면 금품 등이 뭐에 해당하는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금품 등에 조금이라도 내가 받아서 괜찮은데? 좋은데? 이런 느낌이 오면 그건 그냥 금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기준이 아니라 그냥 딱 받았을 때 괜찮은데? 이러면 그냥 다 금품 등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도대체 어떤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법 8조 1항, 2항 이렇게 나눠져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사람으로부터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절대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절대 못 받는 건 아닌데요. 직무와 관련해서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10원도 받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원칙이 뭐라고요? 1원도 못 받아요. 아예 금품 등을 전혀 받을 수 없어요. 야, 350 있잖아. 그건 예외예요, 예외. 예외인데 350은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따 설명 다시 드릴 거예요. 자, 원칙은 뭐다? 나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대가성 따지지도 않아요. 대가성은 상관도 없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커피 한 잔도 마시면 안 돼요. 물 한 모금도 얻어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회의에 나갔는데 뭐 차가 나왔어. 그런 경우에는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걸로 봐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내가 뭐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 경찰관인데 뭐 바카스를 사갖고 와서 뭐 10,000원어치 이렇게 한 박스 주고 간다는 이제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자, 원칙이 뭐라고요? 직무 관련성이 있으신 공직자분들은 1원도 받을 수 없다. 아예 안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의문이 생기죠. 왜냐하면 제가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1원도 못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있는 사람한테 1원도 못 받으니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까지 그리고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 얼마라고요?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100만 원, 1회에 100만 원까지예요. 100만 원 초과부터 처벌이 되는 거고요. 1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매 회계연도 3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으니까 1년에 토탈 300, 한 번에 100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받으시는 분 기준으로요. 공직자 등이죠. 받으시는 공직자 등을 기준으로 회계연도가 결정이 돼요. 일반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년 회계연도로 보는데요. 학교 같은 경우는 계약을 3월에 하죠, 보통. 그래서 3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월 말일까지가 회계연도예요. 그래서 받으시는 분 기준으로 회계연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한 회계연도에 3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 번에 1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30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번에 300만 원 받겠다. 이건 안 돼요. 나눠서 받아서 300만 원까지는 되는 거죠. 그러니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돈을 뭔가 주시는 분이 이 사람 나랑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10원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뭐 가족, 친지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아예 상관도 없는 친구들, 뭐 그 친구 중에 예를 들어서 야, 나 오늘 되게 좋은 일 있었어. 뭐 큰 사업권 하나 따냈어. 내가 밥 한번 쏠게. 아니면 내가 뭐 골프 한번 쏠게. 이렇게 해서 그냥 쳤어요. 아무 관련도 없는, 나랑 뭐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100만 원, 300만 원 그게. 그렇게 가능한 거고 그 외에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아예 안 된다. 이걸 원칙으로 삼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요. 여기 금품 등의 수수 금지는 에서 나와 있는 게 명목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 된다고 돼 있고 여기 그 다음에는 쭉 예외 사유들이
예외 사유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뭐 다른 예외 사유보다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19페이지 그 22번에 보면 사교, 의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은 3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선물은 5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3, 5, 10이라고 불리는 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나중에 이제 사례나 이런 데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게 음식물 3만 원이요.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아요. 왜 논란이 많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조금 늦게 만나가지고 뭐 한 10시부터 만나서 맥주를 마셨어요. 그런데 뭐 그거 값이 뭐 2만 원 뭐 이렇게 나왔어요. 2만 5천 원 이렇게 나왔어요. 간단하게 그냥 먹태 하나 시키고 맥주 뭐 한 2잔 정도 나오니까 2만 몇천 원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고 나서 시간을 보니까 12시가 넘었어요. 2차를 갔어요. 2차를 가서 또 한 2만 원 또 썼어요. 그러면 4만 원 썼잖아요. 그러면 해당 공직자가 얻어먹은 게 이제 4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토탈. 그런데 12시가 넘었으니까 날이 바뀌었잖아요. 날이. 이런 경우에는 3만 원 이내에 2번 쓴 거지 토탈 합쳐서 4만 원에서 3만 원 초과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논의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뒤에 사례 이제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례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걸 통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그 전에 지금 이 이론 강의는 법이 이렇게 규정돼 있고 원칙은 이렇고 예외는 이렇구나 라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죠. 그리고 뭐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거, 누구에게나 똑같이 제공하는 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유만으로 공무원이니까 다 못 받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전시나 관람 이런 거 들어갈 때 제공하는 어떤 뭐 금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금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직무 관련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 받는 게 맞는 건데 누구에게나 주는 부채, 누구에게나 주는 USB, 누구에게나 주는 도록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나 가져가도 되는 거. 그런 것들은 가지고 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당 공무원이 오셨다고 VIP 선물이라고 따로 쇼핑백을 챙겨준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는 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책을 보시면 법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그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품이나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이런 거 빠지게 돼 있는데 공직자 등의 친족인데 그게 이제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요. 그래서 친족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8혈4인배다. 8혈4인배가 뭐냐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 여기까지는 뭐다? 친족이다. 이런 분들이 주시는 돈은 이거는 금품 등 수수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뭐 경연, 추첨 등을 통해서 받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괜찮습니다. 뭐 TV가 당첨이 됐네요. 뭐 이런 것들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예외 사유가 이제 쭉 적어져 있고요. 여기서도 예외 사유가요. 예외 사유가 이제 뭐 이렇게 쭉 써져 있는데 이 책에서는 어쨌든 그 350이 가장 중요한 파트에 해당해서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써놨어요. 예외 사유에서도요.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받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에 부정청탁 금지도 마찬가지였지만 포괄적인 어떤 예외 조항을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 처벌되는 거니까. 그 예외 조항이 또 뭐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다 보면 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해석으로 해결하는 게 더 뭔가 그 운용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거, 아까 법원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그 부분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요번에 그러니까 최근에 한 뭐 5월 15일에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그런 때 이제 스승의 날 행사가 처음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9월 28일 날 시행이 되고 올해 5월 15일이 첫 번째 이제 스승의 날이었던 거예요. 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전에는 학부형들이 뭐 그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뭐 선물도 드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내지는 학교에서 그부들이 다 돈을 모아서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게 이제 청탁금지법 때문에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거가 다 직무 관련성이 있잖아요. 학생들하고. 그래서 그 학생들로부터 뭔가 선생님이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마음이 그렇게 좀 공정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스승의 날까지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맞느냐?
아이 뭐 카네이션 준다고 무슨 그 선생님 재벌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 여태까지 수십 년간 우리의 어떤 문화로 자리 잡은 건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거 아니냐? 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익위에서 계속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유권 해석을 내린 게 뭐냐면 개별 학생은 안 되고 학생의 대표가 이런 공개된 데서 학생을 대표해서 카네이션을 선생님에게 주는 것은 가능하다. 다른 선물이나 개별 학생들이 일일이 개별적으로 주는 행위는 안 된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어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뭐 반장이 선생님한테 카네이션을 주는 거, 뭐 그냥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해석을 지금 실무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관행들을 좀 뭔가 바로잡고 그 부정의 소지가 있는 파트를 도려내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좀 더 타이트하게 적용을 해서 좀 빨리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법이 설마 이것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마 이것까지를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해석을 지금 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사교 그 목적으로 350 부분은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야 350은 무조건 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야 그냥 3만 원어치는 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품 등 수수 금지는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얼마까지 된다? 아예 안 된다예요.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만 100만 원, 300만 원이고요. 있으면 1원도 안 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350은 뭐냐면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이런 걸 목적으로 할 때만 조건이 붙잖아요. 앞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뢰예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350도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에 뭐 최순실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곰탕을 먹는데 거기에 있는 수사관들, 검사들한테 곰탕 제가 쏠 테니까 다 한번 드시죠.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자,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밥을 먹긴 먹어야 돼요. 곰탕 한 그릇에 10,000원이야. 그러면 3만 원 이하잖아요. 그죠? 그럼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해당할까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당연히 안 되죠. 직무 관련성 있으면 1원도 안 되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누가 밥을 사느냐의 문제인 거지, 사실은. 그죠? 예. 그런 관계 속에서는 당연히 뭐 얻어먹거나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그냥 사기업에 어떤 세미나나 포럼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대여섯 시간씩 해요. 중간에 이제 식사를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허기지니까 이게 뭐 논문도 발표를 하고요. 왜냐하면 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어떤 사기업 내지는 학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산업의 전반적인 변화나 트렌드 이런 것들을 공무원이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리였는데 너무 이게 뭐 교수님들 논문 발표하는 시간도 길고 질의응답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플 수준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 뭐 샌드위치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 뭐 식사를 간단히 나가서 하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건 직무 관련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그 정도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물론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 예, 저도 다른 데서 이제 자문 의뢰가 들어와서 이런 경우 되나요? 라고 하면 그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해도요. 그 기관에서 찝찝하니까 그렇게 잘 안 하고 시간을 최대한 그 점심시간 끝난 직후부터 저녁시간 시작 전까지 딱 마치고 그냥 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괜히 밥 한 번 잘못 먹었다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의심받느니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는 350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350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도 안 되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헷갈리지 않아요. 100만 원, 300만 원도 중요하지만 그걸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어떻다? 1원도 안 된다. 350은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다. 즉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친분이 있는 공직자의 어떤 뭐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할 때 그런 때 경조사비 지금 그 화환 보내거나 하는 그런 것들 축의금, 조의금 이런 것들 10만 원이다. 1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화환도 10만 원, 축의금도 10만 원이 아니에요. 두 개 합쳐서 10만 원이다. 그리고 또 이 사무실에서 주의할 점 뭐냐면 음식을 사주고 선물을 줬을 경우에 음식은 뭐 3만 원짜리 그리고 선물은 5만 원짜리까지 되는 건데 그 금액을 초과하진 않았지만 두 개를 동시에 줬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밥을 사주면서 선물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할까? 즉 밥을 사주면서 선물을 준 경우에 3만 원, 5만 원 더해서 8만 원까지는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이거 두 개 합산해서 음식물도 선물의 범위에 포함돼서 5만 원까지 되는 건지 국민권익위원회 유권 해석은요. 후자예요. 그러니까 밥을 사주면서 선물을 주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3, 5, 10은요. 합쳐서 최대 10만 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축의금, 조의금 다 좋은데 그런 걸 10만 원 주고 또 선물은 선물대로 주고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 선물도 주고 조의금도 주려면 축의금도 주려면 축의금 5만 원에 선물 5만 원 이건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밥을 사주면서 선물을 주는 거는 5만 원까지란 얘기네. 음식값 포함, 선물값 포함 다 합산해갖고 5만 원까지란 얘기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5만 원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든 음식이랑 선물 사주면 된다는 거죠? 라는 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뭐냐면 또 조건이 뭐냐면 음식물은 3만 원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5만 원 내에서 음식물과 선물을 다 주려고 하면 음식물은 3만 원 이내에서 사줘야 되고요. 나머지 돈으로 선물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5만 원 내에서 4만 5천 원을 음식을 사주고 5천 원짜리 뭘 선물로 사줬다. 라고 하면 음식물은 3만 원이잖아요. 3만 원까지잖아요. 근데 4만 5천 원짜리 사줬으면 그거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5만 원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각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돼요.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각각의 범위를 넘어서 안 되고 그거를 중복해서 뭔가 줄 때는 가장 큰 범위 내에 있는 거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거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시면요. 나머지 부분 뒤에 20페이지에 나오는 나머지 부분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처리 이런 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공직자 등이 받는 걸 일단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게 되면요. 그 해당 공직자가 자기 와이프나 자기 남편이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안 받으니까 자신의 배우자한테 이걸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되면 그거를 바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단서가 뭐냐면 알았을 때예요. 알았을 때.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그런 어떤 부정한 돈, 금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알았을 때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신고할 수도 없잖아요. 신고하고 싶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고해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공직자분들은 무조건 몰랐다고 해야 되겠구나. 나 와이프랑 말 안 하고 지낸 지 한 몇 달 됐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은 알았을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몰랐을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배우자만 해당해요. 그러니까 자녀나 자기의 직계 존속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친족의 범위, 8혈 4인배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배우자만 해당하는 거고요. 나머지 그런 친족들은 해당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받았다고 해서 받은 사실을 내가 알았다고 해서 신고하고 그럴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죠. 법상으로 금지하는 건 배우자가 받는 거 이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반환을 사실은 해야 돼요. 주면 이거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반환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리를 비웠는데 누가 메모랑 함께 이렇게 돈을 두고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경우에는요.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가져가도록 하든가 연락을 안 받아서 그렇게 되면 그걸 그대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렇게 신고를 하면서 이거 나중에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수사기관의 소속기관의 장은 이거 청탁금지법 위반을 그 사람이 했네.
금품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주고 갔네. 그래서 이 사람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그런 규정들도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쭉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부분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금품 수수 관련해서 예외 규정이 지금 앞에서 100만 원, 300만 원,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1원도 안 되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뢰에서 350은 된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또 배제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그냥 받아도 돼. 이런 부분은 제한이 없어 라고 하는 부분이 외부 강의예요, 외부 강의. 근데 이제 과거에는 외부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 힘이 있는 뭐 장관, 차관 뭐 이런 고위 공직자분들을 사기업에서 그 강의 한번 해주시죠 해서 이제 불러가지고 뭐 뇌물 아닌 뇌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강사료를 몇백만 원씩 주면 되잖아요. 와서 1시간 정도 강의했는데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막 이렇게 용돈 쓰시라고 강사료 쪽으로 지급을 하는 게 아무 제한이 없었는데요. 그 제한을 이번 법에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강의를 했다라면 공개적으로 다 강의를 한 것인데 그 강의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주게 되면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강의의 강사료를 규정을 해놓고 외부 강의를 할 경우에는 미리 나 어디 가서 누구에게 외부 강의를 합니다 라는 거를 이제 밝히고 내지는 위에 속기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신고까지 해서 속기관장이 확인을 해주고 그래 가도 돼 라고 하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바꿔놨어요. 왜냐면 위에 분들 보시기에 야 얘 이거 자꾸 우리 그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회사인데 자꾸 여기 가갖고 강의한다고 그러고 초청받았다 그러고 이러는 거 이거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가지마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갔다고 하더라도 강사료를 최대 얼마까지만 줘라 라는 규정이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장관의 경우에는 뭐 한 건 내지는 1시간당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적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1시간에 50만 원이니까 10시간 하면은 500만 원까지 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10시간 안 하고 10시간 한 걸로 뻥튀기 해가지고 50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최대 맥스 아무리 건수가 많아도요. 그러니까는 그 동일 아무리 시간이 많았어도요. 150%만 증액해서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의 경우에는 시간 뭐 예를 들어서 2시간 했다라고 하면 1시간에 50만 원이잖아요. 그럼 원래는 2시간 했으면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0이에요. 그러니까 50%를 더 받는 거죠. 그럼 50만 원은 50%는 25만 원만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3시간 했을 땐 3시간 했어도 금액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맥스가 100분의 150%예요. 그러니까 2시간 이후부터는 10시간을 하든 100시간을 하든 그거는 하루 종일 하든 그냥 같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맥스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장관이 얼마다? 75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가 나와 있어요. 뭐 장관 얼마, 차관은 얼마, 몇 급 이하는 얼마 이런 것들 쭉 나와 있고요. 다만 대학 교수와 언론사는 이제 뭐 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그 상한 규정 100분의 150 규정이요. 그 국공립대학교 교수들은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아직 법상 사립학교랑 그 다음에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회당 뭐 시간당 100만 원까지 최대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10시간 하면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주는 데는 없어요. 그렇게 주는 데가 없어서 그렇지 법상으로 그게 금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외부 강의를 통한 어떤 수수, 비용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얼마 초과해선 받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 일단 머릿속에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은 찾아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막 어떻게든 외우겠다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냥 한번 찾아보자. 뭘 찾아봐요? 외부 강의를 요청을 받았을 때 이거 나 공직자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부 강의 가려고 그러면은 위에다 뭐 보고서 쓰고 뭐 신고하고 뭐 이래야 되던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럼 그때 그냥 찾아보시면 거기에 내용이 다 자세하게 써져 있습니다. 예. 다만 이 돈을 주고받는 입장에서 특히 주는 입장도 문제가 되거든요. 주는 사람도 처벌을 받으니까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강사료를 얼마로 얼마까지 책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강사료는 대학 교수님이신데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제주대학교 교수님인데 하필이면 세미나가 밤에 8시부터 열려서 이게 한 3시간 정도 진행돼서 한 11시쯤 끝나는 건데 저녁 식사하고 오셔서 이제 하겠지만 제주도에서 일단 오시는데 비행기 값이 있고요. 그리고 그 끝나면은 또 비행기 표가 없어갖고 여기서 1박을 하고 아침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강사료는 뭐 몇십만 원 안 돼.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그 강의료를 다 어떤 뭐 숙박비나 교통비를 쓰고도 자기 돈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비 수준의 교통비 숙박비는 지원해도 그 강사료에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규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강사 수수료에 관련된 것도 원칙과 예외가 규정되어 있어요. 원칙은 뭐다? 국공립 그리고 교직원, 그러니까 공무원 이런 쪽은 국공립 대학의 교직원이나 공무원들은 그 각각의 규정되어 있는 급수에 따른 어떤 상한이 정해져 있고요. 또 맥스로 아무리 많이 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150%, 그러니까 100분의 150, 100분의 150에서 추가 수령 금액을 상한을 또 만들어 놨고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1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그 어떤 100분의 150이라는 상한은 따로 없다라는 거. 그리고 실비 수준의 교통비 숙박비는 제공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외부 강의, 도대체 외부 강의가 뭐냐라고 할 때요. 외부 강의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21조에 21쪽이에요. 21쪽에 25번을 보면 외부 강의 등의 사례 금수 제한은 해서 나와 있는데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이라고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당신을 부를 이유가 없겠죠? 라고 하는 모든 사안이 다 외부 강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 지위에 없더라도 이 사람을 부른다 이게 아니고요. 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사실상의 영향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이게 다 외부 강의 등이라고 해서 여기에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걸 초과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된다. 나머지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다 되어 있고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용역의 제공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공대 교수님들이나 뭐 대학 교수님들, 특히 공대 교수님들이 많이 그러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를 받을 때가 있지요. 어떤 사기업으로부터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내지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해서 연구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여기에 외부 강의에 들어가느냐? 용역 프로젝트 이런 거는 여기 외부 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런 프로젝트가 뭐 싸게는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하루 이틀에서 내는 게 아니라 뭐 1년, 2년, 3년짜리 막 프로젝트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몰두하셔서 결론을 내시고 연구값들을 다 적어서 논문을 만들고 뭔가 산학 협력을 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그런 용역 업무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 법으로 규제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어떤 프로젝트에 있어갖고 프로젝트 진행이 안 되겠죠. 프로젝트 진행이 안 되면 어떤 발전이 없는 거예요. 네,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기다가 규제를 해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빠져있다. 예,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외부 강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2페이지부터 보면요. 여기 보면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액이 얼마냐라고 하면 뭐 아까 말씀드린 장관급 50, 뭐 차관급 40, 4급 이상 35급 이하 20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어떤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40, 임원은 30, 그 외 직원 20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시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설명을 드렸고요. 뭐 신고 방법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공무수행사인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공무수행사인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뭐냐면 공무원은 아닌데요. 공무원은 아닌데 공공기관이 뭔가 권한을 주면서 위촉을 해갖고요.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유사한 지위를 갖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이제 뭐 저작권법 이런 것들을 좀 전문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작권위원회나 이런 데서 뭐 저작권 무슨 뭐 심사위원 뭐 이런 데다가 위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저작권 관련되어 있는 어떤 심사 업무에 있어서는 저는 뭐다?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저는 그냥 변호사기 때문에 공직자 등에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공직의 어떤 업무를 위임받아서 수행하는 그 순간만큼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공무수행사인은 부정청탁 받으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
금품수수 당연히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외부 강의 뭐 이런 것들은 적용해서 배제가 됩니다. 외부 강의에서는. 네,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로서 저작권법을 뭐 잘한다 그래서 저작권 강의를 한다든지 내지는 저작권위원회 무슨 그런 위원인데 지금처럼 청탁금지법 강의를 하고서 만약에 뭐 강사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강의를 통해서 받는 강사료는 저는 여기 외부 강의 그런 어떤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공무수행사에는 부정청탁 받으면 안 되고 금품수수하면 안 되지만 외부 강의 제한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그래서 공무수행사에는 뭐고 제한되는 건 뭐고 되는 건 뭔지 그 정도만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24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 공직자 등의 뭐 부정, 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이며 이첩, 송부의 처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기억하시고 아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절차적인 거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그때 문제가 되면 그때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과는 상관없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페이지에 보시면 위반 행위의 신고 등은 하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위반 행위의 신고 등. 이게 뭐냐면 람파라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파파라치 를 이제 변형해서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그런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 금품수수 등을 고발하는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포상금도 받게 되니까 사진이나 어떤 증거 자료를 만들어서 고발을 하는 걸 이제 뭐 업으로 하거나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이제 람파라치다. 그래서 람파라치 학원도 막 이제 나오고 그랬어요. 그 람파라치 학원이 이제 돈을 번 거는 이런 뭐 김영란법 강의라기보다는 어떻게 증거 수집을 해야 고발하는 데 있어서 유효한 고발이 돼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재테크로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부업으로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그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어떤 기기들 있죠. 뭐 카메라, 녹음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파는 걸로 수입을 올렸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공공기관, 뭐 감사원, 뭐 수사기관 이런 데 다 신고할 수 되어 있고요. 이걸 신고했다고 해서 그 신고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밝히면 안 돼요. 그리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그냥 이거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이 법의 중요한 내용은 뭐다?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뒤에 있는 나머지 이제 내용들, 그러니까 사례 전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다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형사처벌 받고 과태료 부과되고 뭐 이런 내용,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청탁 금지,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거기에 15가지의 어떤 행위 유형들이 쭉 나와 있어요. 14가지가 부패에 빈발 되는 그런 행위고요. 그리고 그 예외를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보는 예외를 7가지를 규정하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금품 수수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음부터 한 번에 100만 원, 연간 회계연도상 300만 원까지 안 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1원도 안 되고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등을 위해서는 350이 된다라는 거고 350은 합산했을 때 큰 금액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외부 강의 나갈 때도 신고하고 나가야 되고 받을 수 있는 강의 사례금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정도까지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면 일단 이 법에 대한 내용이 뭐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외에 여기서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스킵하고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내지는 이거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문제되면 이게 절차적인 거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쭉 일단 책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굳이 설명을 드릴 어떤 필요성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책의 마지막 그 Q&A 바로 전에 35페이지에 양벌 규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양벌 규정은 뭐냐면요.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 사업자는 이제 사장님인데 그냥 사장님 직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임직원들이 자기가 뭔가 공명심에서든 아니면 뭔가 그냥 일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했을 수가 있잖아요. 회사에서 다 몰랐는데 이 사람이 이거 했네 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직무 관리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그 회사에서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그 임직원의 개인의 어떤 일탈,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그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나 단체, 법인도 같이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벌 규정이에요. 벌칙을 양쪽 다 진다. 회사, 단체, 법인
그러니까 개인, 그 행동을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회사, 단체, 법인 여기도 다 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떤 기관에 특히 이제 뭐 사기업 같은 경우는 해당 공직자한테 이제 뭐 뇌물을 주거나 뭐 이 청탁금지법에 반하는 어떤 금품을 주었을 때 그 사기업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 따라서 그 해당 사기업은요 수시로 청탁금지법 관련된 어떤 교육이라든지 주의를 늘 주고요, 그것과 관리 감독을 해왔다는 증거 자료들을 꾸준히 만들어 놓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자기가 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라는 거를 그냥 말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개인이 일탈을 했다면 이거는 법인에다가까지 책임을 묻는 건 가혹하구나 라고 해서 양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부정청탁 금지에 관련된 금품수수 금지에 관련된 이 법률의 내용을 전반적으로는 다 일단은 배우신 거예요. 다만 이렇게 배우셨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이거 과연 실제 사례를 맞닥뜨리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사례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